예, 안녕하십니까. 노가다 뛰는 요리사 전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의 주제는 그 현장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다행히 자연스럽게 일하시면서 습득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노가다 쪽에 이제 건축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노가다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학원을 다니고 노가다를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여기 지금 프린터를 좀 해놨는데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쁘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 밑에 설명란에 제가 이걸 쭉 올려놓을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다 올라가는지 어쩐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쭉 올려놓고 그거를 읽어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단어만 이렇게 짝짝짝짝 뽑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 쪽에서는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좀 프린트를 했어요. 좀 되게 많은데 간단한 것들도 많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구붙이 1번 각구붙이. 각구붙이는 문 틀에 그 선을 이렇게 돌려줘요. 보통 보시면 방문 왁구 틀이 있고 그 위에다가 문선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천장 몰딩도 각구붙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구목은 각목을 얘기하는 거죠. 각목. 이거는 거의 많이 아실 거예요. 각목이라는 거는 정사각형의 그 나무 자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각목에도 다루기가 있고 정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패스. 각구붙이는 아까 했고, 가내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시냐면요. 이 방 안이 이제 사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각이 사각형으로 되려면 이제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사각형이 되는데, 이게 90도가 되면은 길이에 따라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으로 나누겠지만, 네, 이게 직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내가 안 맞는다면 각이 이게 정확히 면이 똑바로 안 나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랑 요거는 제가 지금 요번에 찾아보다가 아는 건데 네덜란드어였네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일본 그런 단어인 줄 알았는데, 가랑을 보통 저는 이제 혼합 가랑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설비 일을 하다 보니까 가랑은 수도꼭지라는 네덜란드어라고 합니다. 가베는 일본 말이에요. 가베는 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벽. 그리고 가이당도 계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오리지널 일본 말입니다. 예. 갑바는 제가 오리지널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갑바는 이제 천막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갑바는 이렇게 덮는 거. 그래서 갑바 가져와서 비 설거지 해라 이런 현장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런 거. 그리고 고대는 이제 흑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흑손도 모르시나? 흑손은 한국말이니까 아시겠죠, 당연히. 흑손 이제 미장할 때 쓰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고바이는 이제 보통 경사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저 고바이 산을 가리키면서 저 고바이 좀 되게 험하네, 이런 경사가 험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보통. 그리고 곰빵은 건축 자재를 소음반 조금씩 나눠 한 사람이 들 정도. 근데 들 정도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들 정도가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양을 잡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걸 곰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곰빵은 이제 어느 건축 쪽에 한쪽에 약간 이제 좀 단종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죠. 곰빵은 그 장비가 운반하기 힘든 장소, 이제 사람이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곰빵은 나중에 또 제가 제 채널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대
기고대는 이제 미장할 때, 지금 여기는 나무 흑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장할 때 이제 플라스틱 고대가 있고 쇠로 된 스텐 고대가 있어요. 그러면 기고대로 한번 쭉 나라시를 해주고 그 위에 미장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눌러서 평탄화도 시키면서 누르면서 이제 다져주기도 하면서 약간 그럴 때 쓰는 게 기고대죠. 기레빠시는 뭐 많이들 아실 건데 이제 짜투리를 얘기합니다. 나무 토막, 짜투리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라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평탄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군대에서도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작업이고. 노미는 정을 얘기를 합니다. 정. 그러니까 이렇게 빼쪽해서 쇠로 된 망치로, 큰 망치, 한마 망치로 퉁퉁 때리면서 조각을 내는 그 정을 얘기하는 거죠. 다간에는 정인데 앞이 이제 일자로 쭉 넓은 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약간 다지거나 뭐 이렇게 면을 고르게 낼 때 그때 이제 망치로 때리면서 다간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간의 놈이라고 그러면 망치로 때리는 거지만 앞에가 좀 넓은 거. 그러니까 막 파는 위주보다는 좀 이렇게 면을 맞추는 위주. 그럴 때 다간을 많이 쓰죠. 닷바도 많이 좀 현장에서 많이 쓰시는 용어죠. 닷바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높이. 예. 대꼬복고도 뭐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데 요즘은 현장에서 뭐 그런 걸 잘 안 쓰긴 하지만 대꼬복고는 이제 이렇게 요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야 저기가 대꼬복고가 심하니까 야, 저쪽 길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나오시는 다시 시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야, 여기 지금 이거 뭐 공사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나오샤. 다시 시공을 해. 약간 이런 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맞지. 이거는 이제 뭐 일용직 노동자들 분들의 우리 잡부 같은 분들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단어고 현장에서도 많이 써요. 기공분들도 많이 쓰고 사장님들도 많이 쓰시는데 대맞지 났다 그러면 그냥 오늘 뭐 이게 날씨의 영향이든 현장 상황이든 뭐 어떤 거에 방해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오늘 일을 못하게 된 거 그걸 대맞지 났다 그럽니다. 보통. 그리고 대모도는 보조공을 얘기하는 거죠. 조력공, 보조공 뭐 이런 뜻이죠. den조는 아까 가베랑 마찬가지로 가베는 벽이라면 den조는 천장이에요. 천장. 그래서 뭐 목수 사장님 여기 den조 치실 때 뭐 여기는 어떻게 뭐 여기는 뭐 커튼 박스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뭐 할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 den조. 예. 도끼다시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현장에 있는 말이긴 해요. 솔직히 도끼다시 그 옛날에 그 도끼다시가 뭐냐면 그럴 때 많이 불러요. 옛날 건물을 가시면 제가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국민학교 졸업이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호칭이 됐을 때 다니던 사람인데 그때 바닥이 다 도끼다시였어요. 그 복도 바닥 그런 복도 바닥을 도끼다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확한 뭐 뜻은 뭐 인조석, 갈아내기 뭐 이런 뜻으로 쓴다고 하는데 뭐 현장에서 저희는 그런 바닥을 학교 복도 같은 바닥을 도끼다시라고 많이들 불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도끼다시 바닥으로 되어 있네? 뭐 옛날 건물이네? 완전히 옛날 건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도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도란스는 아시죠? 영어 트랜스의 일본식 발음이 도란스예요. 그래서 변압기, 트랜스 한다 이렇게 이 뭔가 바뀐다, 압이 바뀐다 할 때 도란스. 랭가는 벽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그런 건 써요. 조족 사장님들이 냉가고대, 냉가망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냉가라는 뜻이 벽돌이다 보니까 냉가고대 그러면 그 흑손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냉가고대로 한국자 딱 떠서 쫙 그 벽돌 위에다가 한번 쫙 뿌려줄 때 그 냉가고대 그리고 냉가망치 그 벽돌을 쉽게 자를 수 있게끔 끝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납작한 사각형이고 여기는 끝에가 삼각형인데 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앞면으로는 뭐 못도 받고 못도 하지만 뒷면은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빼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벽돌을 원하는 만큼 딱 때려서 깨트릴 때 그때 많이 쓰는 게 냉가망치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지는 이제 요즘 얘기로는 이제 줄눈. 근데 요 매지라는 말은 뭐 타이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죠. 벽돌 조족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매지를 꼭 넣어줘야 되죠. 벽돌이나 타이르를 붙였을 때 그 사이의 공간, 줄눈
줄눈 그걸 매지라고 하는데 거기다 매지를 꼭 넣어라 뭐 이럴 때 매지. 그리고 뭐 문학구는 문이 들어가는 문 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말이라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미스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미스몰이라고 그러는데 미스물이라고 저는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미스물이 옷을 사와라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평기나 뭐 레벨기도 없을 때니까 물옷으로 그 미스물이 투명 호수거든요. 투명 호수로 물을 거기다 안에다 넣어서 수평을 서로 잡습니다. 뭐 그럴 때 미스물이 물수평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바라시는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장 덴조 좀 바라시해 그러면 천장 해체해 뭐 이런 뜻입니다. 뜯어내고 뭐 이렇게 뭐 해체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반생은 신축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 형틀목수분들 그리고 뭐 이제 형틀목수랑 철근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틀목수분들 하실 때 반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굵은 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생도 몇 번에 따라서 번호에 따라서 이 굵기가 틀립니다. 서로 뭐 몇 번 반생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굵기가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하시면서 그쪽 뭐 철근이나 형틀목수 쪽 일하실 때 초보분들은 좀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빠루는 이제 뭐 못을 빼는 장도리를 얘기하는 거죠. 못 빼는 연장 빠루도 빠루 망치가 있고 뒤에 이제 앞에는 못을 받고 뒤에는 이제 못을 빼는 역할을 하는 걸 빠루 망치. 보통 목수 사장님들 이제 반도 삭구라고 하죠. 삭구 뭐라 그러지 그거를 연장띠 뭐 공구띠라고 해야 되나? 제가 잘 모르겠. 아무튼 삭구라고 그래요. 그 허리춤에 이렇게 차서 막 여러 가지 연장을 들 수 있고 못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삭구라고 하는데 그 삭구에 이 빠루망치가 항상 꽂혀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뭐 가볍죠 아무래도 빠루망치가 다른 망치들에 비해.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못 빼는 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빼빠는 사포질 할 때 빼빠. 사시간에는 이제 목수분들 많이 쓰시는데 직각자예요. 사시간에가 뭐 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돼 있고 여기 좀 길게 돼 있어.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그 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시간의 자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산승각. 이 산승각이 좀 제가 이거 찾아볼 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지금 약간 혼돈이 온 게 세치각제라고 써 있는데 뜻은 산승각도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 산승각을 일본식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오비끼라고 불러요. 신축 현장에 가면은 한 요만하게 되어 있는 각재의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좀 되게 뭐 단단하고 뭐 두껍죠. 그런 오비끼를 많이 사용을 해서 신축 현장을 가면은 초반에 뭐 그 오비끼를 많이 쓰는데 오비끼의 한국말이 전 산승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찾아본 건데 세치각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통 산승각 아니면 오비끼라고 그러거든요. 뭐 일단 그거는 뭐 더 자세한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 그쪽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뭐 리플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삿보도 이거는 샤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침 기둥인데 이게 뭐냐면 삿보도라는 게 제가 여기서 조금 길게 설명하자면 이 한 층이 올라갈 때 보통 27일이 걸리나 21일이 걸리나 이 시멘트가 굳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21주 아니 21일이었나 27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근데 그 시멘트가 다 굳어야 보통 그 다음 층에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공구리가 굳어야 그 다음 층으로 올릴 수 있고 원래 그게 맞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얼추만 굳고 이게 처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 삿보도를 다 받쳐요. 촘촘하게 밑에서 뭐 거푸집 위에 거푸집 된 상태로 막 다 붙입니다. 삿보도가 엄청 많이 막
수십 수백 개가 막 붙어 있어요. 그 사이를 막 지나다니면서 막 이거저거 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 삽포도를 되는 이유는 다음 층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원래 정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다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대비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삽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쪽이 판판해요. 그리고 이렇게 쇠 봉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서로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딱 접으면 이렇게 퍼면 이만큼 딱 이런 식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작게 표현한 거지만 천장을 댈 정도로. 그러면 쭉 피고 거기 이렇게 홈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 쇠로 된 지지대를 여기다 딱 꼽아주고 탁 놔주면 이게 탁 걸려서 안 내려가죠. 그 상태에서 이 돌아가는 그 나사산으로 된 이 돌아가는 이 틀이 하나 있어요. 이 동그란 거. 그거를 이제 망치 이빠이 해가지고 딱 붙이고 하면 짱짱하게 계속 망치로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때립니다. 그럼 이게 쫙 하나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흔들어도 잘 안 흔들려. 거의 안 흔들리게끔 그렇게 해놓은, 뭐 삽보들 여러 개를 그렇게 봤는데 그걸 삽보도라고 합니다. 그 식기는 이 문 왁구의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의 밑에 부분. 그래서 문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문턱.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방에 방문 왁구를 설치하고 문을 달 때 목재소에서 전화하면 그럽니다. 이렇게 뭐 몇에 몇 방문 사이즈 기본 사이즈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뭐 식기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턱이 없이 시공을 하실 거면 식기 없는 거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뭐 문턱이 있으시면 식기 있는 걸로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거의 식기가 없는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 시다는 뭐 보조원. 데모도는 조력자,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시다는 그냥 조금 더 낮은 급인 것 같아, 느낌이. 현장에서의 느낌이. 뭐 시마이는 다시들 아시다시피 끝내는 거고. 스라는 면을 얘기를 합니다, 면. 야, 이 스라가 안 맞아. 그럼 면이 안 맞는다니. 이렇게 벽을 보면서, 야, 이게 스라가 안 맞네. 이거 하스를 해야겠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면이 안 맞으니까 좀 깎아내자, 막 약간 이런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걸 스라. 아시바는 이제 비계가 뭐냐?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할 때 건물 전체에다가 이제 그 가림막도 설치하고 안전 그것도 설치하고 안전 발판도 설치해서 그것도 지나가고 그 안전 그물도 설치해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받쳐주는 그런 걸 다 지지할 수 있는 게 다 아시바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바는 단종으로 예를 들면 아시바공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바만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그 가림막도 다 해주시고 그분들이 뭐 의뢰를 하시면 뭐 가림막 해주시고 안전발판 다 놓고 아시바는 뭐 이제 임대로 보통 많이 하시죠. 뭐 한 달 임대냐 뭐 두 달 임대냐 해서 뭐 그렇게 많이 쓰시고 야리끼리는 그냥 여기는 도급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곰빵들이 야리끼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한 무대기에 뭐 건축 자재가 있어요. 이게 뭐 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럼 곰빵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장님 이거 야리끼리니까 뭐 알아서 지금 딱 2명 오셨는데 요만큼 양이면 야리끼리 충분하니까 알아서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오전에 끝내도 야리끼리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는 거고 뭐 2시에 끝나든 4시에 끝나든 그 사람은 절대 지장이 없어요. 그날 하루에만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야리끼리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점심시간에 뭐 밥 먹고 소주 한잔 먹고 그냥 자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제가 있던 현장들, 뭐 어릴 때 있던 현장 신축 뭐 이런 데 있을 때 보면 야리끼리 곰빵 하시는 분들은 뭐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니까 그분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야리끼리 어차피 오늘 나는 오늘 이 양이 3층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쓴 건데 이분이 2시에 올리든 3시에 올리든 상관없어요. 내일 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타치를 안 하죠. 야리끼리는 약간 그런 때 쓴 말이고 야마는 나사산을 얘기합니다. 야마가 산이란 뜻이에요. 산. 그 일본말로 산이란 뜻인데 이 나사산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그 뾰족한 부분을 산처럼 생겼다 그래서 야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사산이죠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뭐 오가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가네 각이 안 맞는 거죠. 뭐 직각 큰 직각을 얘기하는 오가네 뭐 그렇게 오빗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치각재. 이게 산승각도 일본말인 것 같고 오비끼도 일본말인 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사마리는 이제 마무리 짓자는 얘기예요. 야 오사마리, 야 오늘 다 끝났으니까 오사마리 짓자. 그러면 이제 뭐 다 정리 좀 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삽은 좀 삽이 큰 거. 오한마. 한마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한마 그 중에 제일 큰 한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한마 그러면 자루 그 쇳덩이가 앞에 망치 대가리가 한 이만하고 자루 얇게 이렇게 딱 해서 무슨 나무죠? 아무튼 그 나무 딱 껴서 뭐 이제 한마지를 하는 건데 그건 오한마. 그 다음에 중한마 중한마 하, 뭐 중대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한마도 이제 자루 손잡이로 망치인데 그것도 이제 뭐 대중소 뭐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종류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중한마도. 그러니까 그런 한마 무리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오한마라고 하죠. 왁구는 모든 틀을 얘기를 합니다. 틀. 문왁구, 뭐 액자 왁구, 뭐 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마는 현장에서 많이 쓰시죠. 이제 내장 일을 할 때 우마를 많이 쓰시죠. 이제 신축에 들어가면 우마를 쓰는 것보다는 피타시바를 많이 쓰고요. 피타시바는 뭐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여기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은 안 드리는데 따로 한번 설명드리고 뭐 높은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피타시바를 씁니다. 그 외적인 실내에 무슨 공사를 할 땐 그러니까 보통 실내는 높이가 한 2m 30이에요. 보통. 그러면 보통 키가 1m 70이라고 봤을 때 우마 한 단을 올라가면 2m 아닙니까? 그러면 30cm가 천장이에요. 30cm. 그럼 손 뻗으면 닿는 거죠. 천장이 2m 30이니까 보통 이 천장이 된조까지 일을. 근데 완전히 이제 천장을 쳐서 그 석고로 마감을 졌던 뭐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2m 30이 보통이에요. 근데 2m 30이니까 우마 하나만 밟고 3cm 우마 하나만 밟고 올라가도 근데 30cm가 넘죠. 우마가 보통 45cm인가 그 정도 돼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리바를 더 펴서 더 높이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마는 이제 목수분들 쓰시는 우마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우마도 종류가 이제 폭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눠집니다. 이 폭에 대해서 목수분들은 좀 일반적인 폭 한 요 정도 되는 거, 한 20cm 이상 되는 거 그런 폭에 되는 걸 목수분들 많이 쓰시고 저희도 그런 걸 좀 갖고 있고 근데 도배우만 또 얇아요. 잠깐 올라가고 빨리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셔야 되니까 좀 우마는 아무튼 발판인데 좀 긴 거 그걸 우마라고 합니다. 예. 이찌마이가베 벽돌 한 장 두께 벽 1.0비 이게 뭐냐면요 이찌마이는 2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블럭을 쌀 때 이렇게 쌓고 그 위에다 하나 올리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한마이라고 그러고요. 이찌마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벽돌 한 장이 0.5비인 거예요. 0.5비가 1비가 되려면 2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두 단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이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죠. 2단.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찌마이라고 하고 한마이는 한 단 이렇게 한 단으로 쭉 이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젠다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돌출된 이렇게 선반 같은 걸 얘기하죠. 이렇게 거울이 있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서 쭉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 화장실에 그걸 젠다이라고 하죠. 그리고 2x4야 뭐 당연히 뭐 다들 아지. 그러니까 이게 2인치 4인치인데 그 나무 각재를 얘기를 합니다. 2x4가 나무 각재도 있지만 물론 그 각파이프도 뭐 그렇게 불러요. 근데 2x4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2인치 이거 2개. 그러니까 얇고 넓은. 근데 이게 2x6가 있고 2x4가 있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2인치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인치 수치로 갈 수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그 없는 이유는 나무가 수축도 하는
반면 이 톱밥, 이 자르는 이 톱밥에 의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이게 정제와 다루기의 차이 그런 겁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를 좀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x4는 그렇고, 트렌치는 이제 배수를 얘기하죠. 트렌치 이렇게 그 우리 식당 같은데 주방 보면은 이런 육가로 돼 있지가 않고 이렇게 길게 물이 사방 군데서 모여도 쭉 해서 쭉 하수구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길게 돼 있는 거 트렌치라고 합니다. 하리는 보를 얘기해요. 이게 보. 이 천장 슬라브가 있고 슬라브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각져 있는 사각형 이거 보.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바는 폭을 얘기하죠. 하바 큰 하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하바끼는 뭐냐면 실내든 복도든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건 나무로 되어 있건 돌로 되어 있건 걸레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바끼는 뭐 보통 한 10전 짧으면 한 8전 뭐 이런데 이렇게 10cm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정도 많이 쓰죠. 좀 얇게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대리석으로 벽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부분은 하바끼라는 부분, 이 바닥에서 걸레질을 해도 묻어도 거기에 상처가 안 나고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도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보통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하바끼가 있고 그 다음 보통 대리석이 올라가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뭐 통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대리석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그게 안 되죠. 왜냐면 물걸레질을 자주 하시는데, 벽지는 어찌됐건 간에 뭐 합지 벽지도 있고 실크 벽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걸레가 닿으면 거기가 시꺼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염이 침투가 안 되고, 침투해서 되었더라 하더라도 슥 닦으면 금방 닦일 수 있는 그런 하바끼, 나무 재질을 많이 사용하죠. 걸레바지를 얘기합니다. 하스리, 아까도 잠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하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나웃이 난 부분을 하스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공이 좀 잘못된 부분을 좀 이렇게 뭐 노미든 뭐 다간의 노미를 써서라도 한마디를 이런 걸로, 아니면 뭐 커팅을 해서라도 그 면을 맞춰주고 그 정돈하는 부분 이제 이렇게 쪼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스리 작업을 많이 하시죠 보통. 한바는 식당을 얘기하죠. 건설 현장에서 몇백 명, 뭐 몇십 명, 작게는 몇 명, 이런 사람들을 식당을 하나, 거래처 식당을 놓든지 자체적으로 식당을 하나 거기를 차려놓고 직원들을 거기서 식사를 시키죠 보통. 그걸 한밭집이라고 해요. 옛날에 좀 핫했는데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 훅기는 뿜칠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통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그 뿜통이 있어요. 이 에어 스프레이로 부는 것도 있고 에어리스 건으로 이렇게 쏘는 것도 있고, 뿜칠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인데, 뭐 일단 뭐 컴프레셔 걸어서 훅기통으로 그냥 쏘는 거를 얘기를 드리면, 이 앞에 이게 뭐라 해야 돼? 방아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페인트통을 넣고 누르면 에어와 페인트가 같이 섞여 나가는 거예요. 뿜어져 나가는 게, 그러니까 스프레이 같이 되는 거죠. 그걸 훅기라고 보통 하고, 아무튼 뭐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좀 흔히들 많이 쓰시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좀 프린트해서 준비해서 여러 가지 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요거는 아까 초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밑에 설명란에 그 내용, 제목 쓰는 그 내용란에 쭉 올려놓을 거고요. 좀 뭐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뭐 얘기해 주셔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쉬운 것들, 일상생활에서도 그래도 많이 쓰시는 것들, 그런 거는 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좀 잘 모르시는 현장 용어들 잘 모르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좀 많이 풀어서 얘기한 점은 또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모르시는 부분에서 득이 됐을 수도 있고, 아시는 부분 빨리빨리 패스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요 정도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거에서 그래도 70%는 알고 이 현장 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무리 잡부 그냥 곰빵이 아닌 이상이야. 뭐 잡부 일을 하면 뭐 이 일도 하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다못해 뭐 야 거기 빠루 좀 줘봐. 예를 들면 누가 기술자가 옆에 있는데 뭐 이게 잡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거기 아저씨 거기 빠루 좀 집어주세요. 그러면 빠루 하나조차 뭐 모르고 뭐 이렇게 일을 현장에 가시면 여러 번 불편할 수 있죠. 그게 어쨌든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그 현장에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가는 거고, 또 도움이 됐으니 일당을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는, 제가 요쪽 일로 쭉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거면 어느 정도 현장 용어는 알고 가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현장은 많이 좋아진 게,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일본말 많이 안 씁니다. 일본말도 많이 안 쓰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일본말로 흔히 쓰던 것도 요즘은 다 한국말로 다 바꿔서 쓰는 추세예요. 아무튼 옛날에는 큰 현장 공사판에 가면 이 신입 기사들이 일본 용어로 옛날에 워낙 많이 썼고요. 일본 용어를.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신입 기사들이 맨날 이렇게 그런 번역본 책 같은 거를 갖고 다니던 기사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말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유, 야 김씨 여기 야 여기 대나무시 났으니까 여기 하슬이 보고, 야 den조에다가 뭐 걸어야 되니까 빨리, 야 이거 오늘 야리끼리로 오늘 일 처리하라 그래.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의 해버리면 거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신입 기사들 분들이. 근데 옛날엔 그런 책들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좀 미리 알아놓으려고 좀 보고 하셨겠지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거지간하면 일본말도 안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노가다도 옛날에는 무식하고 먼지만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이런 일로 인식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그냥 사장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렇게 약간 좀 하찮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요즘은 또 돈 잘 버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대접을 해주는 분위기고, 일본말도 많이 안 쓰는 분위기고, 노가다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는 아직도 남아있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기본 연장이라든지 기본 일에 대해 이건 무슨, 일본말로 얘기를 했지만 이건 무슨 일이다, 약간 이런 식은 좀 알아두고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